얘가 원래는 여기 맞아야 되는 건데 뼈가 이렇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. 상당히 좀 심한 변형의 상태. MRI에서도 보면 요런데 여러 가지 하여튼 골격이 좀 심하게 좀 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, 일부 이제 좀 덜 닿는 데는 이제 연골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상당 부분 연골은 좀 없는 상태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가 같이 있는데,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런 인공관절에 대한 것과 인공관절 주변 골절에 대한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있었던 그런 케이스예요. 우리가 사실 인공관절 무릎에서 많이 하는 거는 주로 퇴행성이죠. 대부분은 퇴행성이에요. 이 류마티스 같은 관절염도 결국 관절이 이제 진행돼서 망가지면 인공관절을 하지만, 케이스 자체가 류마티스보다는 퇴행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인한 인공관절이 더 많고요. 오늘의 주인공은 나이가 젊어요. 45세밖에 안 됐어. 여자 환자 45세. 얼마나 젊어, 한참 나이. 근데 류마티스로 20년 이상 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. 계속 약 먹고 있고, 오른쪽 무릎이 계속 하여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망가져가지고 다리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변형이 좀 심하게 오고 구부렸다 펴기가 좀 많이 힘들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, 그래서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. 일단 그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양쪽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, 얘는 어때, 이게 빠져 있어. 왼쪽 같은 경우에는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딱 맞거든요. 얘는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안 맞아. 이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. 뭐 인대가 뭐 손상이 되거나 녹아서 그럴 수도 있고, 류마티스가 생기면은 이제 자꾸 염증이 생기고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뼈가 좀 틀어지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류마티스 관절염 오신 분들 그 손가락이 되게 심하게 변형이 오거든요. 무릎도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좀 변형이 좀 올 수가 있는 거죠. 정면 사진에서 보면 다리도 많이 옷자로 또 변형이 좀 심하게 좀 왔어요. 여기저기 보면 이제 커다랗게 이제 스퍼라고 하죠. 예, 뼈가 좀 이렇게 관절염에 대한 자극으로 자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보이는 상태고, 슬개골도 되게 좀 뭔가 평평하고 모양이 좀 이상해요. 하여튼 뭔가 복합적으로 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변형이 좀 진행된 상태인데, 약간 선천적으로도 뭔가 조금 이게 근골격계 쪽에 살짝 뭔가 이상이 있나 뭐 그런 의심도 좀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. 스캐노그램이라고 이제 다리 얼라이먼트를 정렬을 본 사진 보면, 와, 오른쪽 다리는 서 있을 때 오다리가 되게 심해. 체중 중심이 상당히 좀 안쪽으로 치우쳐 있고 안 좋은 상태예요. 왼쪽은 그래도 괜찮거든요. MRI 보면은 이제 이런데 뼈가 엄청 크게 좀 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원래 오리지널 라인은 이렇게 되는 거고 슬개골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,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니까 통증이 좀 심할 것 같고요. 보면 이 옆쪽에도 이제 상당히 큰 그런 뼈가 좀 골격이 자라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정면 사진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만큼이 다 이제 골격이고, 요런데도 그렇고, 얘가 원래는 여기 맞아야 되는 건데 뼈가 이렇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죠. 상당히 좀 심한 변형의 상태. MRI에서도 보면 요런데 여러 가지 하여튼 골격이 좀 심하게 좀 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, 일부 이제 좀 덜 닿는 데는 이제 연골이 조금 남아 있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상당 부분 연골은 좀 없는 상태예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안 좋다. 이런데도 이제 슬개골도 좀 뼈가 좀 자랐고, 이런 대퇴뼈도 뼈가 좀 자랐고,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인공관절 밖에는 이제 방법이 좀 없겠죠. 연골들이 대칭은 없는 상태. 수술할 때 이제 찍어놓은 사진인데, 여기는 연골이 하나도 없거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만큼 뼈가 좀 자라 있었던 건데 좀 많이 좀 깎아낸 상태고요. 예전에도 이제 수술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. 워낙 또 예전에 수술도 했었고 변형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되게 타이트해서,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할 때 슬개골을 이렇게 휙 뒤집어서 수술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타이트하니까 슬개골 이렇게 옆으로 좀 젖혀놓고 이제 되게 좀 힘들게 수술했던 그런 케이스예요. 가운데도 뼈가 좀 워낙 많이 자라서 십자인대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뼈의 변형도 좀 심하고 어려웠던 케이스.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때요? 일자로 좀 잘 잡혀 있죠. 아까 봤던 그런 이제 아주 심한 어떤 디포미티라고 하죠. 이제 변형, 그런 것도 인공관절로 통해서 이제 한 번에 다 그런 변형이나 그런 뼈 자란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. 이 환자분도 이제 이렇게 됐던 무릎이 인공관절 함으로써 똑바르게 잡힌 걸 좀 볼 수가 있어요. 옆 사진도 깨끗하게 인공관절 잘 들어가 있고요. 근데 한 3달 정도 됐나? 어느 날 갑자기 뭐 하여튼 잘 구부리고 2주 만에 한 140도 구부리면서 퇴원을 했는데, 갑자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어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. 아침에 나가다가 미끄러운데 물 있는 데를 잘못 밟고 넘어지면서 뚝 하고 아팠다.
엑스레이 보니까 이 뼈가 깨졌어. 원래 이 뼈가 이제 여기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인공관절에 사실 가려서 잘 안 보여. 어떻게 깨진지는. 분명히 이 안에도 뭔가 골절선이 있을 거라 예상은 좀 되고요. 원래 이제 인공관절이 얘랑 원래 똑발랐었던 건데 깨지면서 이게 약간 이제 인공관절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 꼴이 된 거예요. 아이고, 이게 아까 거기만 깨진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도 뭔가 하여튼 화살이 났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. CT를 찍어보면 이제 조금 더 이런 골절 라인이 좀 벌어진 게 좀 더 좀 잘 보이고,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옆에서 보면 이 뒤에도 골절 라인이 있으니까 이게 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데만 깨진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쭉 다 앞뒤로 다 깨진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경골 쪽은 괜찮았어요. 그러면 대퇴뼈 쪽에 이제 좀 골절 고정을 해야 되겠다. 이게 원래는 옆에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요 라인이 원래는 이제 이쪽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서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인공관절 이렇게 돌면서 공간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관절 골절 수술할 때는 문제가 이제 이 아래쪽에 나사로 많이 고정을 하면 좋은데 아래쪽에 이제 인공관절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나사가 인공관절 뚫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한쪽으로만 쇠판을 대고 고정하면 약해요.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양쪽으로 쇠판을 대서 위아래를 같이 이렇게 잡아줘야 훨씬 좀 단단하게 고정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바깥쪽도 쇠판을 대고 안쪽도 쇠판 대고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다 나사로 좀 박아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. 옆사진도 좀 잘 맞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의 그런 고정력이면 되게 한 2, 3일 정도 지나서 괜찮으면 구부렸다 폈다 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수술장에서 다 확인을 하고 나오는 거죠. 수술장에서 딱 고정을 해놓고 다 봉합하고 구부리고 펴고 안정성이 괜찮은지. 이 상태에서 또 어그러지면 그거는 이제 안정성이 없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지 확실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구부려도 문제가 없을 정도.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깁스를 해버린다? 그러면 골절 고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심한 강직으로 오시는 거예요. 이제 물론 인공관절 골절 수술이긴 하지만 인공관절 골절이든 이외의 골절이든 골절 수술의 그 3원칙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. 최대한 잘 맞추고 단단하게 고정해서 빨리 관절 운동을 시켜야 된다. 그래야지 뼈 붙는 것도 붙는 거지만 나중에 뼈가 붙으면 뭐해? 뻗정다리가 되면 관절이 제대로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고 당연히 잘 맞춰야죠. 인체의 모든 부분들은 그냥 딱 그 레고 블록처럼 딱딱딱 맞게 돼 있어 원래는. 물론 이제 뭐 너무 심하게 뭐 이렇게 깨졌다거나 그러면 이제 100%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도 최대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잘 맞추고 간단하게 고정하고 빨리 운동을 시켜야 돼요. 그래서 이 분도 한 2, 3일 지나서 통증 가라앉으면 이제 제한 없이 이제 풀로 다 관절 운동을 좀 시킨 거죠. 이제는 좀 골절도 좀 다 좋아진 상태고 잘 걸어다니는 그런 상태예요. 수술하고 나서 찍은 그런 사진에서도 보면 다리 정렬은 센터로 해서 좀 잘 맞아져 있죠. 골절 수술할 때도 잘 맞춰져. 이거 골절 수술에서 맞춰는 놨는데 이렇게 틀어지게 붙거나 뭐 다리가 O자형으로 붙거나 X자형으로 붙거나 그러면 나중에 인공관절에 그런 롱제비티, 그러니까 길게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. 다리 변형이 좀 생겨버리면.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단단하게 고정하고 2, 3일 만에 바로 각도 제한 없이 운동시키고 그런 게 골절 수술의 핵심 노하우죠. 오늘은 하여튼 젊은 여자분에서 안타깝게도 45살밖에 안 됐지만 사실 저 정도면 인공관절 말고는 뭐 사실 해답이 없었으니까 인공관절 하고 나서 또 그분이 또 안타깝게도 또 인공관절 주변에 골절이 생겼고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. 인공관절 수술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추후에 내지는 수술 중에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대처 능력과 그런 해결책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환자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케어해서 좋은 결과 오래 지속되도록 그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오늘 좀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?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